진짜 큰일 났죠. 사실은 오늘 그 박영선 후보도 일정 바꾸면서 긴급 성명까지 냈는데 핵심은 지금 KBS 보도하고 TBS 인터뷰 등을 통해서 오세훈의 주장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 측의 주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무슨 양심 선언이 나오면 뭐 사퇴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 핵심은 뭐예요? 내가 거기 갔다면 사퇴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갔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잖아. 지금. 이게 양심 선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양심 선언이야. 그쪽에 그때 당시 말뚝 박으셨던 분, 생태탕 파시던 분, 내가 생태탕 받았는데, 내가 그 번쩍이는 신발을 봤는데, 페라가모에서 PPL이 안 들어와서 특정 브랜드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말해버렸네. 그러니까요. 그 긴급 성명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세훈 후보의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을 추궁당하자 내곡동 땅이 의식 속에 없었다고 희대의 무의식 화법까지 교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변명으로 숨을 구멍을 찾지 마십시오. 이제 남은 길은 사퇴뿐입니다. 맞습니다. 사퇴하세요. 네. 이게 사퇴를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말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세우는 공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그것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오세훈이 했던 말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오세훈이 했던 말, 그 토론에서 오세훈이 했던 말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훈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자, 읽어봐요. 장인어른은 분명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조차도 누가 같이 갔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런데 큰 처남은 제가 안 간 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큰 처남은 분명히 갔습니다. 장인어른도 기억을 하세요. 그런데 큰 처남은 작은 처남이 간 걸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작은 처남은 자기도 잠깐 갔다 왔다고 또 기억을 합니다. 이게 16년 전 일이다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그런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역시도 전혀 안 갔죠. 제 기억에 없어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사람의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에라이 사기꾼아. 이래서 우리 새날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가발을 추천해야죠. 오세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100번 인정해요. 그런데요, 오세훈한테는 그 기억들이 n분의 1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농민들은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오세훈이나 오세훈 자체는 그 사람들 식당에서 뭐 오늘 뭐 나온 증언들 다 포함하면 그 사람들한테 오세훈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람, 셀럽.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억하면 그 사람들이 기억에 오세훈이 수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기억에 있다 없다 뭐 자기도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제는 저는 KBS를 잘못 건드린 부분이 가장 큰 화근이라고 생각하고 내곡동에서 청량했을 때 농민들이 기억했던 그 오세훈 그 보도가 저는 이 선거에 진짜 스모킹건이라고 봐요. 게임을 끝내버린 여론조사랑 아무 상관없이 게임 그거라고 보는데 KBS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 갔잖아요. 그게 명백한 언론 탄압이었고 얘네들이 기자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KBS의 기자들 정도 되면 그렇게 탄압을 하잖아요. 그럼 오기가 생긴다고. 아이고 무셔라고 깨갱하는 게 아니고 오기가 생긴다고. 더군다나 KBS가 내는 보도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 다 크로스 체크하고 팩트만 낸단 말이에요. 와 근데 KBS 하긴 한 3년 동안 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왜냐면 진실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야 사람은 진짜로. 아니 억대 연봉 우리가 맨날 욕했었잖아요. 창가에 앉아있는 고위 기자들 이 사람들은 시간 많거든요. 지금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그래서 처남이 사진 찍을 때만 간 거다. 사진 찍을 때만 갔고 나머지 시간엔 내곡동에 있었다. 내가 간 게 아니라 처남이 갔다. 왜냐하면 장인이 갔던 건 드러났단 말이야. 저는 이렇게 입회인 서명 때문에. 서명 때문에. 그래서 KBS 기자들이 빡이 친 거야. 항의 방문한 까만 영향을 더 줬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수소문해. KBS가.
그래가지고 그때 찍었던 사진 좀 보여주세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구성을 해보니까 오세훈 처남은 큰 처남 얘기하는 거지. 오세훈 처남은 하루 종일 학교에 있었어. 그 중에 결정적인 사진이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그 행사가 끝나고 기념사진 찍을 때만 갔다가 아니라 그 하루에 있었던 행사들 중에 이 사람이 마이크 잡고 강의하는 것도 나와. 아, 정말 오랜만에 KBS가 열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세훈이 분명히 본인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제가 방금 읽었던 그런 그 관훈 토론에서 오세훈이 한 말에서 그런 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변호사 토크예요. 그런데 네, 이게 왜냐면 정치인의 오세훈 정치적 화법으로 오세훈이었다면 그냥 이게 나왔을 때 제가 잠시 기억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니 제가 미처 몰랐던 뭐 사실을 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근데 원래 약간 변호사들이 본능적으로 쟁점이 나오면 그 쟁점에 절대 안 물러나려고 그래요. 그냥 이게 방문을 했다 안 했다 이게 방문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기억이 안 났습니다. 하고 해보면 끝날 문제인데 이거를 무조건 이 쟁점에서 절대 안 밀리려고 계속 거짓으로 해명을 해버린 게 오히려 맞아. 화를 불렀죠. 예. 대표적인 게 임차인들이 부탁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니 없었니 하면서 내가 이 뭐 서류 한 장만 나오면 모든 게 다 입증될 것 같이 했는데 서류를 안 내고 있잖아요. 갖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른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저 단편적으로 여기에 갑자기 작은 처남을 등장시킨 것도 여기 혼선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처남이 둘인데 음. 큰 처남이 나중에 작은 처남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죠. 큰 네. 처남인 줄 알았는데 작은 처남. 근데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큰 처남이 이미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난 거기 갔었는데 오세훈이 왔었는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 큰 처남 지금 선거에 앞두고 허위 사실을 네. 지금 언론한테 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KBS 기자가 전화를 해도 답을 안 받는데요. 아니, 그냥 게임 끝난 거지. 전화가 고장났나 보죠. 네. 아니면 비밀번호, 루머냐 지금? 루머야? 비밀번호가 걸려갖고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루머를 할 때와 분노할 때를 구분하세요 지금. 네. 이거 분노할 때예요 지금. 네. 경희의료원에서 병원 경영 MBA 과정 수료식이 있었어. 이게 있었던 시간이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오세훈의 큰 처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이 그 수료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니까 모든 자료와 사진들에는 이 처남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오세훈 측 주장은 가서 사진 찍을 때만 있었다. 왜? 그 사진이 처음에 공개가 돼버렸잖아. 이게 거짓말을 덮는 상황인데 1시부터 5시 넘어서까지 있었다는 그 증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그렇죠. 나중에 뭐 우리 조민 양이라든지 김학의처럼 사진에는 있는데 못 알아보는 기적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사진이 나와도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행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행사를 하지 않고 땅 보러 갔다면 더 이상한 거고요. 그렇죠. 마치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욕을 더 처먹어야 되는 거죠. 그 동아대 박형준처럼 본인이 경희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업을 빼먹거나 행사를 빼먹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그리고 생겨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상속권자입니다.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거기 가서 땅을 물려받지도 그렇죠. 않은 장인이 대리로 서명을 하고 오냐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기사를 아무도 받아쓰지 않고 KBS와 막 뉴스공장 정도에서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예. 오늘은 일제히 오세훈 내곡동 몰랐다는 표현 반성 뭐 이런 네. 기사가 나왔어요. 처갓집은 패닉 상태라고 예. 자기가 거짓말은 한 게 아니지 않냐. 상대방은 그걸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땅의 존재조차도 의심하지 못했다는 말을 땅의 존재도 몰랐다고 표현한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냐. 계속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큰 죄가 되냐는 말은 그게 형사처벌감이냐 아니냐 묻는 거지 도덕적으로 더 나빠.
정치인한테 저희 태영청의 공식 입장은 매를 벌고 있다. 지금 총 누적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일단 코코메디를 사용한 후 1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코코메디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스공장에는 김어준을 만난 생태탕집 아들 안골 식당의 아들이 나왔어. 이제 본인도 나오셨어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같이 그러니까. 나오셨어요. 내가 봤다. 내가 말했잖아. 오세훈한테는 그 사람이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정적 증언이 또 하나 나왔어요. 구체적 증언. 페라가모를 신고 왔다. 네. 구두, 페라가모.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페라가모 여러 가지 구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고른 것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거, 내가 신고 싶은 건데 이거 66만 원짜리. 페라가모 구두를 기억하는. 왜냐면 저게 페라가모가 저 로고가 확실하게 튀어 있고 2005년 당시에 페라가모가 굉장히 열풍일 때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하얀 바지와 페라가모, 선글라스. 오세훈 자체는 정말 무섭겠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농협 로고 같이 생겼네. 16년 전의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해버리는 거. 그리고 저는 이 옷차림에서 그 새어 나오는 선민의식 혹은 스타의식 이런 것들이 진짜 보인다고 생각해서 더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측량을 보러 간 사람이 하얀색 바지를 입었다는 것은 나는 그 흙을 밟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는 그걸 보여주는 옷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럴 일 없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나 오크 그러네, 아니라는 진짜. 거예요. 그 예. 백바지. 맞아요. 정말 맞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계약 이야기가 튀어나오는데 그 계약서 작성에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임차인들이 써달라고 해서 써줬다 해서 장모님이 써준 것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허위의 사실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국가에 제출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국가를 속여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사무소를 위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이때 당시에 경작자들이라든지 이 지금 생태탕집 주인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거 보면서. 저 새끼가 지 살자고 우리를 다 거짓말. 예. 못 본 사람 뭐. 뭐 고소하겠다까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 사무소 지금 그 중요한 사무소를 위조했는데 검찰 뭐 합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검찰 뭐 하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우가 다르냐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오세훈이 시장이 돼서 처가 땅의 그린벨트를 풀었어.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된 게 이거 노무현 정부 때 푼 거다. 논의가 됐고 노무현 정부 때는 틀어진 게 팩트예요. 근데 논의됐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거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가 이거는 약간 구조가 다르긴 해요. 지금 나오는 LH 사태처럼 개발 정보를 알고 그 땅을 산 구조는 아닌데 더 악질적인 건 그린벨트가 있어야 될 땅에 그린벨트를 반대했던 환경연합의 변호사 출신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그 자리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마어마한 땅값을 보상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세훈이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손해봤다고 하는 거 실제로 계산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본 게 아니라 시세보다 2배 이상 더 받은 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돼서 그걸 그린벨트를 풀었다라는 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게 어찌됐건 간에 서류상에 오세훈 시장 때 풀린 거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또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오세훈이 알았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곡지부 개발에 관해서 지가 브리핑하는 거, 지가 결제한 거. 그랬더니 또 거짓말하죠. 이거 국장정결이었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곡동 땅 자체에 존재 자체를 몰랐다 하니까 또 증거가 나왔지. 그 사람의 존재가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던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나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지금 농민들, 측량팀장 그리고 식당 다 나왔어 지금. 화가 나죠. 당연히 이제 조금 있으면 도플갱어설이 나올 것 같아요. 오세훈의 도플갱어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거 아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 그대로 저 사람 바보 아냐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저 새끼가 지금 사람을 바보로 아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딱 사람을 바보로 아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 그대로 저기 뭐랄까
계속 거짓말 하는데 사실 이렇게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생태탕을 먹었냐 안 먹었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딱 듣으면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알아요. 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행정상 처리가 어떻게 됐다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맞을 수 있고 저 말도 맞을 수 있겠다 하는데 그 자리에 오세훈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알아봤다. 오 그랬겠네. 생태탕 먹어봤다. 저 새끼가 거짓말하네. 누구나 알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말 그대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내곡동이 어떻다고요? 선글라스가 어떻다고요? 생태탕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어. 나 진짜 이 정도 되면 오세훈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시장이 돼도 시장을 이제 안 하려고 나. 불복종 운동할 거야. 별 이런 아니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많이 해버리면요 정치인은 선거에 나오는 게 형사적인 걸 떠나서 도덕성 검증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 LH가 어쩌고저쩌고 그것마저도 LH 만든 사람이 누구야? 이명박이잖아. 그마저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적폐 같은 거를 문재인 정부 때 터진 거를 정부가 이따가 그 비슷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 새끼들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LH 터진 거는 막 한 꼭지, 한 방송 뉴스에 20개씩 꼭지를 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 같은 데서 지금 나서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보도를 안 해. 그러니까 LH는 터졌는데 무능력한 문재인 정부 그 느낌이 남아있는 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게 LH 사태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문재인 정부건 박근혜 정부건 그 이명박 정부건 대한민국 정부고 대한민국 정부라는 정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LH를 이명박이 만들었다 한들 문재인 정부 역시 대한민국 정부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린벨트가 풀렸는데 한 정치 집단은 그린벨트가 풀렸어요. 그거는 국장 전개가 몰랐다고요. 나는 알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아파트가 생겼다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건 우연이라고 해요. 그 이야기 이따가 한 네, 시간 있어요. 다시 하시고. 어쨌건 오세훈 씨는 당선 뭐 되나 마나 이런 정도 되면은 거의 쓰레기죠. 오죽하면 윤호중 의원이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그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